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넘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어떤 이름, 그러니까 성함과 사진까지도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제안을 누군가 했다면 또 부적절한 의견으로서 그런 의견을 당내에서 논의할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도 영정도 없는 곳 국화 꽃책에만 지금 분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오영환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런 희생자의 명단 공개 관련해서 지금 당에서 나올 만한 의견은 아니다, 부적절한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들과 이 지도부에서 명단과 이 사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도요, 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들어보시죠.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 공개하자. 네. 전 이건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도 이거 무리라는 거 알 텐데 대정동 의혹 수석이 속도를 내니까 네. 무리란 걸 알면서도 이슈를 덮는다는 차원에서 이런 계속 참사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너무 경악을 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입장이 나와도 그거는 유족들 입장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먼저 이것을 왈가왈부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차원에서 계속 참사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경악스럽다. 민주당의 주장이랑 경악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장이란 것 자체가 정치권이 아니라 유족에서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야당에서도 지금 반대가 큰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참사를 악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참다 못해 한마디 한다.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폐륜인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라는 것이 유족들이 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전제로 유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전제였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유족들이 동의하심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희생하신 분들 157명 중에 뭐 이름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것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도 또 이른 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명단을 공개하고자 하는 또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는 지금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가 지났고 그 과정의 진상규명 단계에 있는데요. 이 진상규명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뭐 여러 가지 정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과연 유족들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국민적인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마음 아픈 분들은 지금 유족들입니다. 일상생활이 지금 안 되실 정도로 정말 시간이 그때로 멈춰버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과연 그 유족들이 이 진상규명과 그리고 책임자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족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드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 때 문제를 삼았을 때요. 만약에 그 157명의 희생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봤더라면 과연 국감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것이 이게 정치에 활용하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유족들의 동의를 얻고 유족들의 목소리를 국회로 가져와서 그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성토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런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정치권이 목소리를 들어야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모아 입법에 또 반영할 수 있고 앞으로 정치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나갈지를 또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족들의 목소리 그리고 유족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 이태원 참사를 이슈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그것 자체가 경악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슈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많은 사건에 있어서 사실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희생자 중심주의, 피해자 중심주의거든요.
그러면 지금 희생자들 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미친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들에게 아무런 의사 타진도 없이 이건 무조건 미친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것인가? 이게 무조건 이게 잘못된 일인가, 공개하는 것이. 우리가 세월호 때도 많은 분들이 위패와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의를 표했거든요. 그런 어떤 이 전에 어떤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 분들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이 조문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런 생각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안 된다, 이름 나오면 안 된다, 영정 나오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또 뭔지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피해자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먼저 이렇게 타진을 하고 의사를 파악한 후에 이걸 결정해도 늦지 않은데, 이거 자체가 정쟁의 한 복판에 서 있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유가족들은 어떤 심정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나 여권에서는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외교부를 출입하고 있으니까 지금 외국인 신분 국적자들도 지금 희생자가 많습니다. 20여 명이 넘는데, 일각에서는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일부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 신원이 밝혀지는 걸 원치 않는다, 장례식장이 어딘지도 나는 알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외교부 관계자를 통해서 듣기도 했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전원이긴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위패가 공개되거나 명단이 공개되거나 사진이 공개됐을 때 조롱 당할 수 있는 이런 2차 피해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희생당한 유가족들의 입장이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현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국회의원 80여 명의 동의만 있으면 국정조사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유가족 대표 또는 유가족 중에서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시겠다는 유가족분을 모셔서 정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소상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길거리에서 서명 작업을 받으실 시간에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유가족분들 만나시고 그분들의 얘기를 더 청취하시는 국정조사를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쟁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정치권의 여야 이 정쟁으로 흐르다 보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희생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다시 그 상처를 후벼파게 될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신속하게 이 수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가려내야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만들 것인지, 법과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이런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야당의 어떤 요구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이것을 장외로 끌고 나가는 것은 뭔가 진정성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에서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바로 국정조사 요구권 발동하셔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지금 유족분들에게 정말 물어본다면 그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지 않을까요? 제발 정치에 좀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유족분들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각이 제발 정치에는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유족분들의 얘기를 듣고 개선점을 찾고 또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점들을 알아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무슨 얼굴과 영정을 공개하고 서명하자는 게 진짜 그런 순수한 뜻일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름과 영정, 사실 지금 131분의 우리 국민이 돌아가셨고 26명의 이제 외국인이 돌아가셨는데, 이분들 다 각자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식장에서 얼굴과 영정을 걸고 가족들, 친지들 모여서 다 장례 절차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26분 중에 아마 4분 정도가 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가 아직 다 안 끝났지만, 나머지
두 분은 그 역시 또 그 이름과 영정을 걸고 장례식을 마쳤어요. 그런데 다 장례식도 마쳤는데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아, 우리가 정쟁에 좀 이용하겠으니까 당신들 이름과 영정을 좀 써야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이게 그 아까 폐륜이라는 얘기했죠. 일륜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국가적인 참사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에 우리가 IMF 위기를 당했을 때 98년 초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금을 모았죠. 그 금 팔아서 뭐 솔직히 얼마나 외환을 우리가 얻었겠습니까만 어떻게든지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환난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 이걸로 극복을 했고 2014년 세월호 이후에는 오히려 이게 갈등과 정쟁의 소지가 되고 분열과 이런 그 사회적 혼란의 영향이 된 건 아닌지 우리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게 다시 세월호처럼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사안을 가족들이 장례를 다 치렀으니 국민적 추모이기에는 더 이상 갖지 말자. 이걸로 인해서 뭔가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상은 규명이 안 되고 있고 국민적인 어떤 분노, 이것이 사실상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질서를 지켰다면 이런 참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장례식이 가족들끼리 정해졌으니 이제 더 이상의 국가적인 국민적인 어떤 추모 장소는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추모의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국민적 동의밖에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뭐 여야 저희 앵커들도 그렇지만 여야에서 이거를 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참배하고 또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런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정치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켜보시죠.